2차 전지 관련돼서는 꽤 긴 시간 동안에 풍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주가를 좀 짓눌렀는데 기다렸었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성 SDI 2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있었고 이제는 ESS, LFP 배터리 쪽으로의 수주의 물꼬가 트였다라는 건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막 급하게 필요한데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바로바로 생산해서 조달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 이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2차 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ESS 쪽이 생각보다는 그렇죠? 생각보다는 좋아지는 것 같고 계속 수주가 나오네요. LG엔솔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 ESS 수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 기다렸었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성 SDI 2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3원계 배터리를 좀 주력으로 했었던 회사인데 이번에 LFP 쪽으로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 다각화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에 계약하기에 따라서 공급 라인 자체를 미국의 현지 공장 라인을 좀 전환한다라는 부분이고요. 2027년부터 3년 동안 공급이 되는데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규모로 봤을 때는 살짝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올해 매출 전체의 15% 정도 되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2027년부터 3년 동안 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원재료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근데 그 요인을 찾는 건 주가가 탄력도가 이 소식이 나왔는데도 생각보다 좀 덜 가다 보니까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시장에 좀 반응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어쨌든 3원계 배터리 쪽에 주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ESS, LFP 배터리 쪽으로의 수주의 물꼬가 트였다라는 건 앞으로도 새로운 수주에 대한 소식들을 들려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막 급하게 필요한데 중요한 건 중국 쪽이 좀 매력도가 있다는 건 항상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크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바로바로 생산해서 조달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 저는 부각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는 좀 과소평가를 했죠. 네. 2차 전지도 몇 차례 올라올 때 아이고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빠진 게 얼만데 그러고 올라오면서 뭐 리튬 가격 올라서 잠깐 오르고 또 제자리 돌아오고 ESS 된다고 했는데 올랐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거잖아요. 네. 거쳐가면서 ESS가 생각보다 뭐 좀 물건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주를 SDI 얘기했지만 LG엔솔도 계속 수주하고 있고 그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살짝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 EV 배터리 할 때 그때 그 배터리 3사들이 막 자고 일어나면 계약했잖아요. 조 네, 단위로 그죠? 맞아요. 여기서 2조, 3조. 근데 당장이 아니라 몇 년 후에 합작 공장 설립하고 조인트 벤처 엄청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좋으니까 또 이제 다 줄어들었는데 ESS는 계속 수주가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 네,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커진다 그때 네. 당시에 막 전기차 그렇죠. 시장 전망도 엄청 크게 잡혀 있을 때였는데 전기차 시장과 AI 시장이 붙어서 가는 ESS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쨌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많이 타고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AI도 소비자들의 선택도 있겠지만 기업들 단에서 지금 AI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약간 전기차 시장과 AI 시장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다른 쪽에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는 전기차는 뭐 업황이라든지 여러 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AI 쪽은 좀 견조하기 때문에 네. 크게 바람에 흔들릴 일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점유율 80%가 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ESS요? 생각보다 속도는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뭐 중국산 ESS 쪽에 관세가 지금 58% 정도까지 올라갈 거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ICT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기업을 채택해야 되는 부분들도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꽤 긴 시간 동안에 풍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리튬 가격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도 지금 둔화하고 있다. 전기차 둔화 현상들, 캐즘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를 좀 짓눌렀는데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나서 AI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아래서의 수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큰 이슈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제 ESS와 LFP 그렇죠? ESS는 결국 지금 모멘텀은 LFP잖아요. 네. 3원기가 아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에코프로 그룹의 어떤 수급적 요인 이런 걸로 주목하는 두 가지 정도 제 생각에. 근데 ESS는 어쨌든 LFP면 LG엔솔, 삼성 SDI, LNF 뭐 이런 축인가요? 네, 저도 지난번에도 그 종목들을 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언급해 주셨는데 에코프로 이제 헝가리 공장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이제 긍정적인 해석들 유럽 시장에서 최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배제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과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로 올랐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붙어줬는데 일단 LFP, 지금 ESS 쪽에서는 앞서서 언급하신 세 종목을 여전히 저는 좀 잘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예전에 그러니까 몇 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았을 때 손에 꼽는 종목들만 시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딱 이렇게 제한적인 종목들만 그렇죠. 흐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도가 살짝 좀 줄어드는 그 순간에 뭐 로봇주들 가고 제약바이오 가고 했을 때 2차 전지에서 약간의 소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시장의 부각이 크게 되지 않았던 종목들도 최근에 자리를 되게 잘 잡고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건드리면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를 조용조용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급을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는 그리고 뭐 수급 영향이 크지요. 네. 이전에 2, 3년 전에 올라갈 때도 그렇죠. 네. 묻지 마로 그죠. 뭐 사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잖아요. 네. 너 에코프로 없니? 너 2차 전지 안 하니? 주식하는 거니? 뭐 이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많은 후유증을 이제 남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이 좀 살아나니까 그죠. 리튬 가격이 오르고 네. 에코프로 BM이나 말씀하신 뭐 포스코 퓨처엠 다 좋은 에코프로는 왜 오르는 거야? 그러면 글쎄 뭐 인도네시아하고 뭐 하고 다른 하지만 잘 몰라. 근데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예? 그 수급으로 밀고 가면 그죠? 네. 그런 에코프로 그룹이 또 에코프로가 또 그런 좀 특성 내지는 매력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아마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종목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요인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에코프로인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 정말 수급을 한 번에 좀 그렇죠. 강하게 빨아들이는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렬한 뇌리에 꽂히는 에코프로는 한 번 갈 때 정말 시원하게 가는 종목이야 라는 그 이미지적인 부분들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헝가리 이야기 나오고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알테오젠 나오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시너지가 좀 확 이렇게 몰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2차 전지 가운데 물론 우리가 ESS, LFP 봤지만 에코프로 그룹도
잘 봐야 된다. 그쵸. 그죠? 네. 네. 수급 요인으로 이제 갈 수 있고 지금 RTA 부장이 간다는 얘기를 임시 주총에서 한 거지 또 이제 실제로 가는 시기가 정해지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자금들이 그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보다는 그냥 애를 쓰면서 그래도 봐야죠 했는데 이제는 좀 스토리가 좀 되는 라인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